아내, 남편, 그리고 가정교사.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체링 크로스의 콕스 앤드 컴퍼니, 은행에 있는 금고 어딘가에 낡아빠진 양철 송다람이 있는데 뚜껑에는 내 이름 즉 은퇴인도 육군, 존 H. 왓슨 의학 박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서류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은 셜록 홈즈가 조사하기 위해 여러 시간에 걸쳐 가졌던 기이한 문제와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들이다. 어떤 것은 전혀 흥미롭지 않은 완전한 실패였고 최종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지만 평범한 독자들을 틀림없이 짜증나게 할 것이다. 이 미완성 이야기들 중에는 우산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제임스 필리모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다. 이에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것은 커터 엘리샤의 이야기다. 그녀는 어느 봄날 아침 작은 안개 속으로 항해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선원들에 대한 어떤 것도 더 이상 알려진 것은 없었다.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사례는 유명한 언론인이자 결투가인 이사도라 페르사노인데 그는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벌레가 들어있는 성냥갑을 앞에 두고 미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외에도 만약 그들의 이야기가 출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사적인 가족의 비밀을 포함하는 몇몇 사건들이 있다. 그런 비밀을 누설하는 배신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친구가 이 문제에 힘을 쏟을 시간이 생겼으니 이 기록들이 분리되고 파괴될 것은 분명하다. 다른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의 평판에 작용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대중들에게서 불러올 가능성이 없었다면 내가 이전에 편집과 정리를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더 크거나 덜 관심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어떤 사건들은 내가 관여했거나 목격자로서 말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건들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거나 너무 작은 역할을 해서 제3자로서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다음의 이야기는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황홀한 아침이었고 나는 옷을 입으면서 마지막 남은 나뭇잎들이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외딴 버즘 나무에서 어떻게 휘날리는지 관찰했다. 나는 우울함에 빠진 내 동료를 찾고 같이 준비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내려갔다. 그는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처럼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았다. 내 생각과는 반대로 그는 거의 식사를 끝낸 상태였고 그의 기분은 특히 밝고 즐거웠다. 그것 외에도 그가 밝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사악한 웃음이 그의 얼굴 위로 드러났다. 홈즈, 자네 무슨 사건이 있나? 나는 말했다. 추리 능력은 확실히 전염성이 있어, 왓슨. 그가 대답했다. 그 능력 덕분에 자네가 내 비밀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지. 그래, 사건이 하나 있어. 한 달 동안의 사소한 일과 침체기를 겪고 나니 바퀴가 다시 움직이네. 내게도 알려줄 수 있나? 나눌 것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요리사가 우리에게 요리해준 완숙 달걀 2개를 자네가 다 먹으면 의논할 수 있을 거야. 그 달걀들의 상태는 내가 어제 복도 테이블에서 본 패밀리 헤럴드 잡지 한 권과 관련이 없지 않을 수도 있어. 달걀을 요리하는 것 같이 사소한 일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는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능력은 훌륭한 잡지의 연애 소설과 양립할 수 없어. 15분 후에 테이블이 치워지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자네 금광황, 닐 깁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그가 말했다. 미국 상원의원 말인가? 글쎄, 그는 한때 미국 서부주 중 하나의 상원의원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금광 산업계의 거물로 더 잘 알려져 있지. 그럼 그를 알지. 그가 영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매우 친숙하지. 그래, 그는 5년 전에 햄프셔에 상당히 큰 땅을 샀어. 혹시 자네 그의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미 들어본 것이 있나? 물론이지.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래서 이름이 친숙한 거였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몰라. 홈즈는 의자 위에 있는 서류들을 향해 손을 가리켰다. 나는 그 사건이 내게 오게 될 줄 몰랐어. 그랬다면 자료들을 준비했어야 했겠지. 그가 말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매우 충격적인 것이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는 거야. 피의자의 흥미로운 성격이 증거의 명료성을 흐리게 하지 않지. 그것은 검시관과 배심원단, 경찰,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견해이고 윈체스터의 순회 재판소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어. 나는 그 사건이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중이야. 왓슨, 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바꿀 수는 없어. 전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나는 내 의뢰인이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자네의 의뢰인? 아,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깜박했네. 왓슨, 자네처럼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버릇이 생겼나 봐. 이걸 먼저 읽어보게. 그가 내게 준 편지에는 아주 굵고 능숙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클라리지 호텔 10월 3일 셜록 홈즈 씨에게 신께서 만드신 최고의 여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조차 없지만 저는 덤바 양이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모르겠어요? 온 나라에 퍼진 얘기거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어요.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빌어먹을 부당함이에요. 그 젊은 아가씨는 파리도 못 죽이는 마음씨를 가졌어요. 그럼 내일 11시에 가서 당신이 어둠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단서가 있는데도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제 모든 것은 당신이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가져가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능력을 보였다면 지금 그것을 이번 사건에도 보여주세요. 닐 깁슨 드림. 여기 있네. 셜록 홈즈가 아침 식사 후 파이프에 재를 털어내고 천천히 다시 채우며 말했다. 그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야. 그 이야기에 관해서는 자네가 이 모든 자료들을 익힐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자네가 그 수사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요약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겠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력가이고 내가 알기로는 가장 폭력적이고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이 비극의 희생자인 한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중 그녀가 전성기를 지난 나이였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 그리고 이 사실은 매우 매력적인 여자 가정교사가 두 아이들의 교육을 감독했기 때문에 더 불행한 일이었지. 이 세 사람이 관련된 일이야. 그리고 그 장면은 역사적인 대영 제국의 중심에 있는 웅장한 오래된 저택에서 볼 수 있었지. 비극에 대해 얘기하자면 아내는 늦은 밤 집에서 거의 1km 떨어진 곳에서 가벼운 만찬 드레스를 입고 어깨 위에 쇼를 걸치고 권총 탄환이 뇌를 관통한 채로 발견되었네. 그녀 근처에서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살인자에 대한 다른 단서도 없었어.
그녀 근처에 무기가 없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게, 왓슨. 범행은 저녁 늦게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시신은 11시경에 숲관리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당시 집으로 운반되기 전에 경찰과 의사가 검사를 했어. 정보가 너무 축약됐나? 아니면 따라올 수 있겠나? 명확하네. 그런데 왜 가정교사를 의심하지? 글쎄, 애당초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어. 총알이 발사된 탄창이 꽂힌 권총 한 자루와 살인에 사용된 총알과 일치하는 구경의 총알이 그녀 옷장 바닥에서 발견됐네. 그는 눈을 고정시키고는 끊기듯 단어를 나열하면서 반복했다. 그녀의, 그러니까 바닥에, 그녀의 옷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나는 그가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련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그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래, 왓슨, 그게 발견됐어. 참 안 됐군, 그렇지. 그래서 두 배심원은 생각했어. 그리고 그 죽은 여자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약속이 있었고 가정교사의 서명이 있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지. 그건 어떤가? 동기가 여기 있네. 깁슨 상원의원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만약 그의 아내가 죽는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진한 관심을 받았던 젊은 가정교사보다 더 강력한 후보가 누가 있겠나? 사랑, 거대한 재산, 권력,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중년의 삶에 달려 있었어. 추잡하군, 왓슨. 아주 추잡해. 정말 그렇군, 홈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도 없었어. 도리어 그녀는 그 시간쯤 자신이 비극이 일어난 그 토르 다리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 지나가던 어떤 마을 사람이 그녀를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를 부인할 수 없었지. 그건 정말 명백한 증거인 것 같아. 하지만 왓슨, 그렇지만 옆에 난간이 있고 넓은 돌판 하나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길고 깊은 갈대밭을 둘러싸인 작은 개울 위에 있네. 토르메어라고 불리는 강물이야. 다리 어귀에 죽은 여자가 누워 있었지. 이것이 주요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의뢰인이 도착했군.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일 텐데. 빌리가 문을 열었지만 그가 언급한 이름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말로우 베이츠 씨는 우리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겁먹은 눈동자에 경련을 일으키며 머뭇거리는 태도를 가진 야위고 신경질적인 남자였다. 의사로서 나의 직업적 안목으로는 완전히 신경쇠약 직전이라고 판단할 사람이었다. 지금 당신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군요, 베이츠 씨. 홈즈가 말했다. 앉으세요. 그런데 제가 11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당신에게는 잠깐 밖에 시간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방문객이 숨을 헐떡이며 마치 숨이 넘어간 사람처럼 짧은 문장을 내뱉었다. 내 고용주인 깁슨 씨가 여기 올 예정이죠. 저는 그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홈즈 씨, 그는 악당이에요. 극악무도한 인간이죠. 매우 강한 표현이군요, 베이츠 씨. 홈즈 씨,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를 찾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가 올 때가 다 됐네요. 하지만 저는 사정상 더 일찍 올 수 없었어요. 그의 비서인 퍼것은 씨가 오늘 아침에야 내게 당신과의 약속을 알려줬거든요. 당신은 그의 관리인이고요. 저는 이미 그에게 통보했어요. 2주 안에 나는 그의 밑에서 일하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떨쳐버릴 것이라고요.
홈즈 씨, 그는 알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상해요. 그 공공 자선단체들은 그의 사적인 부패를 덮는 방패고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주요 피해자였어요. 그는 그녀에게 잔인했죠. 그래요. 잔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녀가 죽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건 확실해요. 아시겠지만 그녀는 열대 지방에서 왔고 브라질 태생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열대 지방에서 태어났고 천성도 열대 지방 사람이에요. 태양과 열정의 아이였죠.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 자신의 육체적 매력이 사그러들었을 때, 물론 한때는 그녀의 외모가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깁슨 씨를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를 동정했고,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보기 좋게 포장을 잘했고 교활했죠. 제가 할 말은 그게 다예요. 그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직도 이면에 숨은 사실이 더 있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절 붙잡지 마세요. 그가 거의 다 왔을 겁니다. 낯선 방문객은 시계를 보고 놀란 눈을 하더니 문으로 달려갔고 사라졌다. 홈즈가 잠시간의 침묵 이후 말했다. 깁슨 씨는 화목하고 충성스러운 집안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그 경고는 유용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 그 시간 우리는 계단을 밟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몇십 초 후 유명한 백만장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관리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혐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 경쟁자들이 그에게 가졌을 혐오감을 이해했다. 만약 내가 조각가인데 성공한 사업가, 강철 심장과 배짱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을 형상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닐 깁슨 씨를 나의 모델로 선택할 것이다. 키가 크고 수척하며 앙상한 그의 몸매는 열망과 탐욕을 암시했다. 만약 에이브러햄 링컨이 드높은 이상적인 목표 대신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목표에 헌신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과 시멘트, 바위를 혼합해서 조각한 것 같았고 그 위로는 숱한 위기에서 얻은 상처로 인한 주름들이 깊게 패여 있었다. 빳빳한 눈썹 아래로 빈틈없이 내다보는 차가운 회색 눈동자가 차례로 우리들을 살폈다. 그는 홈즈가 내 이름을 언급할 때 형식적으로 인사했고 그리고 나서 매우 익숙한 태도로 내 동료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뼈만 앙상한 무릎이 셜록에게 거의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앉았다. 홈즈 씨, 여기서 바로 말하죠. 그는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돈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이 여성은 결백하고 깨끗해야 하며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금액을 말해 보시죠. 제 의뢰비는 정해져 있어요.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금액을 변경시키지 않아요. 물론 의뢰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글쎄요, 돈이 당신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평판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건을 성공시킨다면 영국과 미국의 모든 신문에서 당신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될 거예요. 당신은 두 대륙에 걸쳐서 화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깁슨 씨. 다만 저는 제가 인기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듣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문제가 바로 저를 매료시킨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마 당신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주요 내용을 모두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지금 내가 추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뭐죠? 덤바 양과는 정확히 어떤 관계였나요? 그는 갑자기 부르르 몸을 떨더니 반쯤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그의 거대한 덩치가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홈즈 씨,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며 어쩌면 의무를 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임에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관계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외에는 결코 대화를 나누거나 본 적이 없는 관계였다고, 다시 말해서 젊은 여성 가정교사와 고용주의 관계였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깁슨 씨, 저는 좀 바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목적 없는 대화를 할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좋은 아침 되세요. 방문객도 일어났고 그의 헐렁한 몸매는 홈즈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그 빳빳한 눈썹 아래서 분노의 빛이 비치고 누런 뺨에 핏기가 서려 있었다. 홈즈 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내 사건을 거부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깁슨 씨, 적어도 당신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있는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당신 의도는 지금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나요? 내게 가격을 올리라는 제안인가요? 아니면 이 사건에 덤벼드는 것이 두려운가요? 뭡니까? 저는 분명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글쎄요, 아마 당신은 그렇겠죠. 홈즈가 말했다. 하나 알려드리죠.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난관이나 허위 사실 없이 시작하기에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말은 제 말이 거짓이라는 거군요. 글쎄요, 최대한 좋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만약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 백만장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그 강렬함에 있어서 악마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들어올리면서 굳게 주먹을 쥐었다. 홈즈는 나른하게 웃으며 담배 파이프에 손을 뻗었다. 깁슨 씨,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 이후에는 사소한 논쟁이라도 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아침 공기를 쐬며 조용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노여움을 잠재웠다.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1분 만에 뜨거운 분노의 불꽃을 피워 올리다가 싸늘하고 경멸적인 무관심에 묻히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글쎄요, 당신 선택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굴리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 뜻에 반해서 내 사건을 건드리게 할 수는 없겠죠. 홈즈 씨, 당신은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보다 강한 사람들을 부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건드린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 일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깁슨 씨. 아직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방문객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나갔지만 홈즈는 천장의 시선이 고정된 채 꿈을 꾸는 듯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침묵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자네 의견은 어떤가? 그가 마침내 물었다. 글쎄, 홈즈, 이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베이츠 씨의 말처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한 것처럼 그의 아내가 장애물이자 혐오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바로 그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그와 그 가정교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자네는 어떻게 그 관계를 알아차린 건가? 허세야, 왓슨, 허세였지. 그의 편지에는 열정적이고 비일상적이며 사업가답지 않은 어조가 담겨 있었어. 반면에 지금 우리에게는 오만한 태도와 외모를 보여줬어. 그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비교한다면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심각한 감정이 존재해. 그리고 그 감정의 대상은 희생된 아내가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지.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려면 세 사람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해야 해. 자네는 내가 그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가한 모습과 그가 얼마나 침착하게 받아쳤는지 보았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내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허세를 부렸지.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그냥 의심을, 물론 매우 강한 의심이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 그가 다시 올까? 그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와야 하지.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거야. 저거 반지 아닌가? 역시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군. 깁슨 씨, 저는 당신이 한 발 늦었다고 왓슨에게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떠났을 때보다 더 누그러진 기분으로 우리 방에 다시 들어섰다.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여전히 붕괴하는 눈빛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의 이성과 합리성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홈즈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홈즈 씨,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당신의 발언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덤바 양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마치 진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상을 말해보라고 하는 외과의사 같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자기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외과의사를 속이는데 목적이 있는 환자일 뿐이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홈즈 씨,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은 주춤거릴 것입니다. 만약 정말 진지한 감정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 생각엔 대부분의 남자들은 영혼의 한 구석에 침입자를 환영하지 않는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갑자기 그 공간에 침입했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녀를 구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판돈이 모두 판 위로 올려왔고 뒤쪽에 있던 금고까지 활짝 열렸으니 당신이 원하는 곳을 탐험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진실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잠시 멈추었다. 그의 험상궂고 깊게 파인 얼굴은 더욱 슬프고 심각해져 있었다. 홈즈 씨, 몇 마디로 얘기해드리죠.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고통스럽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금광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났어요. 마리아 핀토는 마나우스의 정부 관리의 딸이었고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죠. 그 시절에는 젊고 열정적이었어요.
물론 지금 차가운 피와 비판적인 시선으로 돌아봐도 그 당시 그녀의 아름다움이 흔하지 않고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 여성들과는 매우 다른 열정적이고 온정적이며 뜨겁고 불균형하면서도 짙고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했어요. 그 로맨스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제 사랑은 식었죠. 만약 그녀의 사랑도 식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으셨죠? 이 여성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제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녀를 가혹하게 대한 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 그녀에게 악랄하게 대한 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녀의 사랑을 끊어버리거나 그녀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게 한다면, 그게 우리 둘에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녀는 20년 전 아마존 강둑에서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기 영국의 숲에서도 저를 사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해봤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헌신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레이스 덤바 양이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집 광고를 보고 와서 우리 두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었죠. 아마도 신문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그녀 또한 매우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했죠. 자, 저는 제 이웃들보다 더 도덕적인 척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 여자를 매일 보면서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어떤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홈즈 씨, 저를 탓하실 건가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당신이 그 감정을 표현했다면 당신을 비난할 생각입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죠. 그 백만장자가 말했다. 비록 잠시 비난의 눈초리가 그의 눈에 녹이 띈 빛을 드러나게 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본래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나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손을 뻗었던 남자였지만 그 여자의 사랑과 소유욕만큼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격렬하게 마음이 움직인 홈즈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하고 싶지만 그것은 제 능력 밖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준다고 말했어요. 아주 관대하시군요. 홈즈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홈즈 씨. 저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로 당신에게 왔어요. 비난을 들으려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사건을 건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젊은 여성을 위해서입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인정한 그것보다 그녀가 고발당한 죄목이 정말로 더 나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당신이 당신의 지붕 아래에 있던 무방비 상태의 젊은 여성을 망치려 했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 같은 부자들은 모든 세계가 뇌물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 대가로 죄를 묵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침착하게 꾸지람을 들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께 감사해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는 즉시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러지 않았죠? 애당초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가 그녀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실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는 치근덕거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녀는 우리 집에 남겠다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저에게 끼친 영향이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다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어요. 어떻게요? 글쎄요, 그녀는 제 사업과 그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좀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스케일이 커요, 홈즈 씨. 보통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저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 깨뜨리죠. 그 대상은 개인들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나 도시, 심지어 국가였어요. 사업은 어려운 게임이고 약자는 벽에 부딪히죠. 나는 최선을 다해 그 게임을 했어요. 물론 각각의 게임들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내 최선의 수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저는 결코 제 스스로 까발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까발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그녀가 옳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생존 수단도 없이 남겨진 만 명의 몰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제 사업을 판단한 관점이었고 제 생각에 그녀는 돈 속에서 더 오래가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제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 봉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곁에 남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1분 이상 멈췄고 그의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매우 불리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내면의 삶을 살고 남자의 판단에서 벗어난 일들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뭔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녀가 오도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평상시 성격과는 완벽하게 어긋난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설명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홈즈 씨,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내가 덤바 양을 몹시 질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육체적 질투만큼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영혼의 질투가 있는데 비록 제 아내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이 영국 아가씨가 제 마음과 제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영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죠. 그녀는 증오로 미쳐 있었고 아마존의 열기는 항상 그녀의 피 속에 있었어요. 그녀가 덤바 양을 죽이려고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를 총으로 위협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난투극이 벌어졌고 총이 우연히 발사되었는데 총알이 그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을 관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고려해 봤어요. 홈즈가 말했다. 사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유일한 명백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글쎄요,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끔찍한 자리에 있었던 여자가 당황해서 권총을 든 채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아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침실 옷 사이로 총을 던져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모든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부정해서 탈출구를 찾았을 수도 있죠. 이 추측을 반박할 만한 게 뭐가 있죠? 덤바 양, 그녀 자신이요.
아마도요. 홈즈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 아침 중으로 필요한 허가를 받고 저녁 기차로 윈체스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젊은 여성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결론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경찰청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공식 허가가 다소 지연되었고 우리는 그날 바로 윈체스터에 도착하는 대신 닐 깁슨 씨의 햄프셔 소유지인 토르 플레이스로 내려갔다. 그는 우리와 직접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지역 경찰인 코번트리 경사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의심한다는 암시를 내비쳤다. 그는 또한 마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는 습관도 있었다. 비록 그 정보가 충분히 흔한 경우에도 말이다. 이러한 태도 뒤에 그는 곧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지는 않고 어떤 도움도 환영한다는 점잖고 정직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쨌든 저는 런던 경시청보다 당신을 택하겠어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만약 런던 경치성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 같은 지역 경찰들은 성공에 대한 모든 신용을 잃게 되고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당신은 공정한 사람이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그 문제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홈즈가 우울한 표정이 풀어지는 것이 분명한 얼굴로 말했다. 만약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이름을 언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멋지군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 왓슨 박사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홈즈 씨, 그 장소로 걸어가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는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닐 깁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점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덤바 양을 보지 못했겠죠. 그녀는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는 아내가 일종의 일탈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우리 영국인들보다 기꺼이 권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그의 권총이었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가 가지고 있던 한 쌍 중 하나였어요. 그 중 하나요? 다른 건 어디 있나요? 글쎄요, 그 신사부는 이런저런 종류의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특정 권총과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그 보관 상자는 총 2개를 넣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한 쌍이었다면 확실히 다른 것과 맞춰볼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만약 그것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보세요. 그것들을 모두 집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중에요. 같이 내려가서 현장을 먼저 보죠. 지금 묘사된 이 대화는 지역 경찰서의 역할을 하는 코번트리 경사의 작은 오두막집 앞쪽 방에서 이루어졌다. 빛바랜 양치류 이파리를 가진 황금색과 청동색의 덤불이 황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모두 거센 바람에 휩쓸린 상태였다. 그런 황무지를 1km 정도 걷자 토르 플레이스 사유지로 통하는 옆 문이 나왔다. 한 오솔길이 우리를 꽁 보호구역으로 이끌었고 빈터에서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넓은 목조 건물을 볼 수 있었다. 반은 튜더 양식이었고 반은 조지 왕조 양식이었다. 우리 옆에는 갈대가 우거진 긴 개울이 있었다.
그 개울 그 중앙에는 대형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었다. 그 개울 양옆으로 물이 불어나 양쪽으로 작은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안내하던 형사가 이 다리의 입구에서 멈췄고 그는 땅을 가리켰다. 저기가 깁슨 부인의 시신이 있던 곳이에요. 저 돌멩이로 표시를 해놨어요. 시신을 옮기기 전에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었죠. 누가요? 깁슨 씨가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퍼지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었군요. 신문 보도를 통해 총격이 근처 지역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신전 근처에서요? 그 바로 뒤에서요. 시체는 어떻게 누워 있었나요? 등을 땅에 댄 상태였어요. 저항한 흔적이나 표시는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요. 그녀의 왼손에 덤바 양으로부터 받은 짧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움켜쥐고 있었다고요? 네, 손가락을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것은 누군가 잘못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가 죽은 후에 그 쪽지를 거기에 둘 수 있었다는 추론을 배제시키네요. 이런, 그 쪽지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짧았어요. 9시에 토르 다리에 있겠습니다. 덤바.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덤바 양이 본인이 쓴 것이라고 시인했나요? 네. 그녀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녀의 변론은 순회재판에서나 이뤄질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 확실히 매우 흥미롭네요. 그 편지의 요점은 매우 불명확해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선생님. 지역 경찰관이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분명한 것은 전체 사건인 것 같네요.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이 편지가 진짜이고 정말로 쓰여진 것이라면 아마도 한두 시간 전에 받은 쪽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은 여전히 왼손에 그것을 쥐고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온 주의를 기울여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실제로 덤바 양을 만났을 때 그 쪽지를 참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주목할 만하지 않나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네요. 잠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는 다리의 돌 선반에 앉았고 나는 그의 빠른 회색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고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반대편 난간으로 달려가 그의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빼내 석조물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거 특이하군.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난간에 깨진 곳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짓이겠죠. 그 석조물은 회색이었지만 한 지점에서 그 부분은 흰색처럼 보였다. 동전보다 크지 않은 크기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날카로운 일격에 의해 표면이 깨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려면 약간 과격한 행위가 필요하겠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는 지팡이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난간을 몇 번 쳤다. 네, 그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어떤 점에서는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것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깨진 것이죠. 보시다시피 그것은 난간 아래쪽 모서리에 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체로부터 최소한 5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네, 몸에서 5m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와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더 발견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발자국도 없었다고 하셨죠? 땅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선생님.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가시죠. 먼저 그 집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 무기들을 살펴보죠. 그리고 저희는 윈체스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기 전에 덤바 양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닐 깁슨 씨는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집안에서 아침에 우리를 방문했던 신경과민 증세의 베이츠 씨를 보았다. 그는 굉장히 음침한 분위기를 띠면서 자신의 고용주가 모험적인 삶을 통해 모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어마어마한 총기 수집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깁슨 씨에게는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사업 방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는 말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장전된 권총을 놓고 잠을 잡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떠난 그 불쌍한 여인도 분명 종종 겁에 질렸을 겁니다. 그가 아내를 향해 신체적 폭력을 가한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저는 하인들 앞에서도 냉담하고 멸시하는 말 등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백만장자는 사생활이 썩 좋지 않은 것 같군. 기차역으로 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왓슨, 우리는 유용한 사실들을 알았어. 그 사실들 중 일부는 새로운 것들이지. 하지만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못했어. 베이츠 씨가 고용주에게 갖고 있는 아주 명백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소식이 집안에 전해졌을 때 깁슨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서관에 있었다고 베이츠 씨가 말했어.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끝났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상과 다를 바가 없었지. 사건이 알려진 것이 저녁 늦게였던 것은 확실히 사실이지만 그 비극이 그 쪽지에 적힌 시간에 일어났다는 건 역시 확실하지. 깁슨 씨가 오후 5시에 시내에서 돌아온 이후 집을 비웠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 반면에 덤바 양은 내가 알기로는 깁슨 부인을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했지. 변호인이 그녀에게 변호를 유보하라고 충고했듯이 이것 말고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젊은 아가씨에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고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한 가지만 아니었다면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네. 그게 뭔가, 홈즈. 그녀의 옷장에서 찾은 권총이야. 맙소사, 홈즈. 내가 소리쳤다. 그건 바로 내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한 증거야. 그렇지 않아, 왓슨. 그것은 심지어 내가 이 사건을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도 매우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건에 더 긴밀하게 연루된 이상, 그것만이 내 희망의 유일한 근거야. 우리는 일관성을 추구해야 해. 만약 일관성이 결핍된 곳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속임수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왓슨, 잠시 동안 자네가 냉정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라이벌을 제거하려는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고. 계획을 세웠고 쪽지를 썼어. 피해자가 왔고 자네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범행은 끝났어. 그것은 숙련된 전문가의 행위처럼 완벽하지. 자네가 그렇게 교활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영원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근처 갈대밭에 무기를 던져놓는 대신
집착하듯 그걸 집으로 가져가 옷장에 숨길 건가? 가장 먼저 수색될 장소가 분명한 그 옷장에? 왓슨, 자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자네를 책략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자네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네. 살인 당시의 흥분과 열기에 휩싸였을 수도 있지. 아니야, 왓슨,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범죄가 냉정하게 계획되는 곳에서는 범죄를 덮는 수단도 냉정하게 계획되지.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를 바라네. 하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지 않은가? 글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야겠지. 일단 자네의 관점이 바뀌면 그토록 힘들었던 바로 그것이 진실의 실마리가 되지. 예를 들어 여기 이 권총이 있어. 덤바 양은 그것에 대한 모든 걸 부인하지. 우리의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것은 그녀의 옷장에 놓여 있었어. 누가 거기에 놓았을까?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까? 지금 자네는 우리가 어떻게 가장 의미 있는 추론의 연쇄고리를 찾게 되었는지 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윈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지만 다음 날 아침 덤바 양의 변호를 맡은 떠오르는 변호사 조이스 커밍스와 함께 우리는 감옥에 있는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물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덤바 양이 나에게 준 영향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거물 사업자이자 백만장자조차도 그녀에게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즉, 자신을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강하고 명료하면서도 예민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항상 선한 것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고난 고귀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고귀한 몸매와 위풍당당한 풍모를 지녔지만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마치 그물에 잡혀 올가미에서 나갈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 애원하는 사냥감 같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내 유명한 친구의 존재와 도움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쇠약해진 뺨이 약간 생기가 보였고 그녀가 우리를 향해 돌린 눈에서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마 닐 깁슨 씨가 우리 사이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 주었겠죠. 그녀가 낮고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홈즈는 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을 만나고 난 후 저는 당신이 깁슨 씨에게 끼친 영향과 그와의 관계의 결백함에 대한 진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인죄에 대한 기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깁슨 씨 가족의 사생활과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린다면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고귀하신 젊은 아가씨. 홈즈가 진지하게 외쳤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환상을 품지 마세요. 커밍스 씨는 현재 모든 패가 우리에게 불리하며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장담할 것입니다.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잔혹한 속임수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말해주세요. 당신과 깁슨 부인과의 진짜 관계 말이에요. 그녀는 나를 싫어했어요. 홈즈 씨. 그녀는 열대지방 특유의 그 열정으로 저를 미워했어요.
그녀는 불성실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였고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척도는 저에 대한 증오의 척도이기도 했죠. 그녀가 우리 관계를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오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깁슨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제게 이끌린 정신적, 심지어 영혼의 유대감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한 제가 그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두에게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남편의 힘을 사용하도록 인도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네요. 그 무엇도 제가 불행의 원인이었던 곳에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떠났더라도 불행은 분명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이제 던바 양. 홈즈가 말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해 주셨으면 해요. 홈즈 씨, 제가 아는 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입장이며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해요. 당신이 사실을 말해준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토르다리에서 갔던 이유는 아침에 깁슨 부인으로부터 쪽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이들의 교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가 직접 거기에 두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 후에 그 다리 위에서 나를 만나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적은 다음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원의 해시계 위에 저희 답을 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렇게 비밀에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부탁한 대로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쪽지를 파기해 달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교실의 벽난로에 태웠어요. 그녀는 자신을 거칠게 대하는 남편을 무척 두려워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깁슨 씨를 종종 나무랐어요. 그녀가 그렇게 쪽지를 보낸 이유는 남편이 우리의 만남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답장을 아주 소중하게 다뤘군요. 네, 저도 그녀가 죽었을 때 손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약속대로 그곳에 내려갔어요. 제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불쌍한 여인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미친 여자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저는 그녀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자기 기만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일 태연하게 저를 만나면서도 마음속로는 저에 대한 증오가 그렇게 격렬하게 유지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다리 위에서 그녀가 말한 것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맹렬한 분노에 차서 격양되고 끔찍한 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보는 것이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급히 달아났어요. 제가 그녀를 떠났을 때 그녀는 다리 어귀에서 여전히 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서 있었어요. 그 후에 그녀가 어디에 발견됐나요? 그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였죠. 당신이 그녀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죽었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총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홈즈 씨, 저는 이 끔찍한 사건으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제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달려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방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 당신 방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네, 그 불쌍한 여인이 죽었다는 고함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때 깁슨 씨를 봤나요? 네, 제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막다리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는 의사와 경찰을 불렀죠. 당신이 보기에 그가 많이 불안해 보였나요? 깁슨 씨는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결코 그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가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권총은 당신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전에 본 적 있나요? 전혀요. 맹세코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언제 발견됐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깁슨 씨의 저택을 수색했을 때 발견됐어요. 당신 옷들 사이에서요. 네, 제 드레스들 아래 옷장 바닥 위에서요. 그것이 얼마나 그곳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나요? 그 전날 아침에는 그곳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옷장을 정리했기 때문이죠. 그게 마지막이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방에 들어와서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권총을 그곳에 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언제였을까요? 식사 시간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쪽지를 받았을 때처럼 말이죠. 네, 그 시각부터 오전 내내 제 방은 빈 상태였으니까요. 고마워요, 덤바 양.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다리의 난간 위에 격렬한 몸싸움 흔적 같은 것이 있었어요. 최근에 다리 난간이 깨진 흔적이 시체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명 그건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 덤바 양, 정말 궁금하군요. 그 깨진 자국이 왜 하필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게다가 왜 하필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난 건가요? 그럼 원인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엄청난 격렬한 싸움 같은 것만이 그런 깨진 흔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창백하고 열정적인 얼굴 위로 긴장되고 먼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 드러났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그의 천재성이 위대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표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의 소용돌이가 너무나 분명히 보여서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법정 변호사와 피의자, 그리고 나까지 우리 모두 집중된 채 그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갑자기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긴장된 에너지와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왓슨, 가자고, 왓슨, 빨리. 그가 외쳤다. 뭔가, 홈즈.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커밍스 씨. 잠시 후에 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정의의 신의 도움으로 제가 당신에게 온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사건을 선사하겠습니다. 덤바 양, 내일쯤이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고 진실의 빛이 그 구름을 뚫고 나올 것이라고 확신해요. 윈체스터에서 토르 플레이스까지는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내 인내심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로 느껴졌다. 물론 홈즈에게는 끝없이 먼 길처럼 느껴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긴장감에 차분히 앉아 있지 못했고 객차를 서성거리거나 옆에 있는 쿠션 위에 그의 길고 예민한 손가락을 대고 거칠게 두드렸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그는 나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1등석 객실에 타고 있었는데 그는 내 무릎에 손을 얹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보다 악동 같은 성격의 특징인 짓궂은 시선으로 말이다. 왓슨. 그가 말했다. 이런 식의 모험을 할 경우 자네가 종종 무기를 챙기곤 한 것이 기억나는데 말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한번 문제에 빠져들면 자신의 안전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내 총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래, 내가 그런 일에는 약간 정신이 없지. 그래서 권총은 가지고 왔어. 나는 뒷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짧고 손에 쥐어질 만큼 작지만 꽤 쓸만한 작은 무기였다. 그는 잠금 장치를 풀고 탄창을 꺼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거 무겁군. 꽤 무거워. 그가 말했다. 그래, 상당히 단단하게 만든 튼튼한 물건이니까. 그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왓슨, 자네 알고 있나? 그가 말했다. 자네 권총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수수께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홈즈, 농담하지 말게. 아니, 왓슨, 진심이야. 우리 앞에 놓여진 일종의 시험대라고. 이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그리고 이 시험대는 이 작은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렸네. 총알 하나가 빠졌어. 이제 나머지 5개를 교체하고 잠금 장치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무게가 증가하고 더 나은 제염물이 되지. 나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는 작은 햄프셔 역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골길을 달렸고 15분 후에 우리의 비밀스러운 친구인 경사의 집에 도착했다. 실말이여, 홈즈 씨. 그게 뭐죠? 이 모든 것은 왓슨 박사의 권총의 작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친구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경사님, 저에게 10m짜리 끈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 마을 상점은 튼튼한 통나무 한 덩이를 제공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해는 저물고 있었고 언덕이 가득한 햄프셔, 지역의 황야를 멋진 가을 전경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 경사는 내 동료가 제정신인지에 대한 깊은 의심을 보여주는 비판적이고 믿을 수 없는 눈초리로 우리 옆에서 흐느적거리며 걷고 있었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다가갔을 때 나는 내 친구가 특유의 냉랭함을 띠고 있지는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 그가 내 말에 대답하며 말했다. 자네는 전에도 내가 표적을 놓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왓슨.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패했지. 윈체스터의 감방 안에서 처음 그 추론이 번쩍 떠올랐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해 보였어. 하지만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언제나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고 그 경우 우리의 단서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느껴졌어. 하지만 그래, 왓슨, 우리로서는 그저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는 앞으로 걸으면서 권총 손잡이의 끈의 한쪽 끝을 단단히 묶었다. 우리는 이제 그 비극의 현장에 도달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경찰의 안내로 시체가 놓여 있는 정확한 지점을 표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덤불과 양치류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당한 크기의 바위를 찾았다. 그 바위에 그가 권총에 묶인 끈의 한쪽을 매달았고 끈을 다리 난간 위쪽으로 넘겼다. 그렇게 해서 끈이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더니 그가 시체가 있던 곳으로 가서 섰다. 다리 가장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홈즈가 내 권총을 손에 잡았다. 권총에 묶인 끈은 멀리 떨어진 곳에 바위에 묶여 있었고 그 중간은 다리 난간에 걸쳐져 있었다. 지금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움켜쥐었던 손을 놓았다. 순식간에 다른 쪽 끝에 있던 돌의 무게로 인해서 권총이 휙 날아가 버렸고 난간에 부딪히면 날카로운 균열을 냈으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홈즈가 돌 난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을 즈음 권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에게서 터져나온 즐거운 외침은 그가 기대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시범 사례가 있을까? 그는 소리쳤다. 봐, 왓슨, 내 권총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돌난간 아래에 나타난 첫 번째 깨진 흔적과 두 번째 깨진 흔적을 가리켰다. 두 개의 깨진 흔적은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와 모양이었다. 우리는 하룻밤 여관에서 묵을 겁니다. 그가 일어나 놀란 경사와 마주하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갈고리 닻을 가져오면 제 친구의 권총을 쉽게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서 앙심을 품은 이 여성이 자신의 범죄를 위장하고 무고한 희생자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권총과 끈, 무게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님, 깁슨 씨에게 제가 내일 그를 만날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덤바 양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늦은 저녁, 우리가 마을 여관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함께 앉았을 때 홈즈는 나에게 지나간 일에 대한 간략하게 다시 말해주었다. 왓슨, 나는 자네가 토르다리의 수수께끼를 자네 기록에 추가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내가 얻은 어떤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 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상상력과 현실의 혼합에 휩싸인 나머지 내 마음이 더디고 부진했어. 돌 난간에 깨진 흔적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단서였지만 그것을 더 빨리 달성하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한다고 고백하네. 이 불행한 여성의 마음속이 깊고 미묘해서 그녀의 음모를 푸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역시 인정해야겠어. 그동안 우리의 모험을 통틀어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이한 본보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 깁슨 씨의 아내의 눈에는 덤바 양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라이벌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 측면에서만 그런 것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그녀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야. 게다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과도한 표현과 열정적인 애정을 뿌리치기 위해서 사용한 거친 대접과 불쾌한 말들이 덤바 양 탓이라고 믿었던 건 역시 의심할 바 없어. 그녀의 첫 번째 결심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지.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은 자신의 자살을 통해서 희생자를 만들고 그 희생자의 운명이 갑작스러운 자신의 자살보다 비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상당히 명확하게 그녀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들은 놀랄 만큼 미묘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쪽지는 덤바 양으로부터 아주 교묘하게 뽑아냈는데 이것은 그녀가 범행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 그녀는 그 쪽지를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불안감과 목적 의식 때문에 쪽지를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거야. 이것만으로도 나의 의심이 더 일찍 들끓었어야 했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권총 중 하나를 가져갔어. 자네도 봤다시피 집안에 무기고가 있었는데 그녀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무기 한 쌍을 빼내서 별도로 보관했어. 그리고 같은 날 아침
그녀는 그 권총과 쌍을 이루는 다른 한 자루를 빼냈고 그 안에 총알 하나를 발사했어. 그런 다음 그 권총을 덤바 양의 옷장에 숨겼어. 아마 총알을 발사하는 것은 이 숲에서 눈에 띄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리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용할 무기를 없애기 위한 매우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어. 덤바 양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증오를 쏟아냈고 그리고 나서 그녀가 듣지 못할 만큼 멀리 갔을 때 끔찍한 목적을 실행했지. 이제 모든 연결고리가 제자리에 맞춰졌고 이야기가 완성되었네. 신문들은 처음에 왜 호수를 파보지 않았느냐고 묻겠지만 사건이 밝혀진 후에나 쉽지.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어디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야 갈대로 가득 찬 호수를 파헤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왓슨, 우리는 놀라운 여성과 또한 만만치 않은 남자를 도왔어. 미래에 그들이 각자의 힘을 합치게 된다면 물론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금융업계는 닐 깁슨 씨가 그 슬픔의 교실에서 뭔가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야. 보통은 세속적인 것들이 가르쳐지는 그런 교실에서 그는 특별한 것을 얻은 것이지. 아내, 남편, 그리고 가정교사.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